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www.k-cia.kr 홈페이지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지나간 자료들, 또 동영상들, 또 일반 시민들께서 올려주시는 각종의 그 기고문들, 게시판에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누구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유 개방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게 많은 지혜를 국민 여러분께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복망드리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NPT, Non-Proliferation Treaty, 비확산 금지 조약이죠. 이 NPT를 탈퇴하고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금 NPT로 복귀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나라에 이 핵과 관련해서 전혀 위협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우리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전향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찬성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마련하고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NPT 조약을 탈퇴를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위협 요인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NPT로 복귀하면서 우리 이제 핵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쪽 가다 저쪽 가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바로 서해편 건너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자, 중국은요 반도체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자, 따라서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가져다가 다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국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핵무장 반대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을 중국이 반대한다면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모두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약 1,500발의 미사일을 배치해 두었고, 또 일본을 향해서 배치한 미사일이 대략 1,500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합쳐서 3,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본토와 동해바다 건너편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요, 전부 다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터지거나 한반도를 통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흑심을 품고 이와 같이 조준 배치해 놓은 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해서 한 3,000발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방어막을 잘 치고 킬체인망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미국조차도 이것들을 모두 동시에 날아올 경우에는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하는 조치를 보면은요, 한국에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을 미국이 그냥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우리의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이렇게 탈취해 가려고 하는 이 공작을 펼친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이 우리의 보호막을 철저히 믿고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핵 없어도 돼, 미국이 지켜줄 거야, 이와 같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얘기죠. 자, 미국의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 그는 어디를 갔습니까? 트럼프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갔습니다. 근데 이 바이든은 평택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듯이 바이든이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도로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삼성, 뭐 현대, SK, 뭐 LG 전부 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게 되니까 IRA법을 만들어서요, 뒤통수를 쳤어요. 또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들먹거리면서 우리 기업들 뒤통수를 또 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 건 맞지만 언제까지 미국의 핵 우산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을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진영, 자유민주 진영의 이 무기고로 떠오른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건 이렇게 자유진영의 핵심 무기고로 떠오른 대한민국이 파괴된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또한 버텨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중국하고 직접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중국과 러시아에게 무기를 구매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무기 대신에 한국산 무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도배를 해야 돼요.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냉전 시절은 구소련과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경쟁하듯이 서로 중저가 무기를 대거 큰 물량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공급했던 무기들의 교체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거의 그 무기들이 수명을 다해가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공급되어야만 러시아의 돈줄도 끊을 수도 있고 중국의 돈줄도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 무기가 만일 적재적소에 공급이 안 되면 그런 자리를 지금 중국산 무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현재 미국은요, 여러 가지 미국 내부의 상황으로 중저가 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F-35와 같이 아주 그냥 최첨단, 초고가의 무기들만 만드는데, 자, 미국산 중저가의 무기가 이 도배가 되었던 이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요, 미국에서 그런 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무기를 사게 됩니다. 자, 중국산 무기를 사게 되면 이 정말로 이제 머리 아픈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미국도 최첨단의 무기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중저가 무기 생산 능력을 지금 많이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산의 중저가 무기를 사다가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당장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도 없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부족합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생산도 다시 설치하는 데만도 2, 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재고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 그 사이에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속수무책이 되죠. 자, 이럴 때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서 한국을 핵으로 공격을 하고 지도에서 지우게 된다면 미국은 설령 북한을 폭격해서 북을 지도에서 삭제해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사후 약방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자, 한국이 사라지고 나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겹겹이 포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주 끔찍하고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죠. 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도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면 3개월 전에 회원국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막을 명분도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이 핵 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대한민국은 핵 보유국이 나서
다시금 NPT에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해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 미국이 호주에다가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기술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전 배치되고 나면 올해가 2023년인데요. 실전 배치되면 2040년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을 판매하는데 2040년 이후가 되어서야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요, 5년 안에 최소한 2척 이상의 핵 잠수함이 중국 턱 밑에 배치가 되고 중국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0년이면 최소 5척 이상의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데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보다도 한국이 핵무장하고 핵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지구상에서 잠수함을 가장 잘 건조하는 대표적인 이 조선 강국임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믿습니다. 자, 이래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추진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미국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죠. 또 그 이후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 미국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다시 두 번 똑같은 잘못을 미국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분명히 못 잡게 될 텐데, 자, 그럼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의 패권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한국은 중국 편에 서게 될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한국의 최신의 기술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대놓고 추진해도 미국이 말릴 명분도 없고 말릴 힘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큰 도움을 주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담대하게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군비 증강을 하게 되면 중국도 군비 경쟁을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제 제거하고 나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셨던 것처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도 함부로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퇴역하는 미군의 항공기가 약 300여 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 예산 가운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이 좌파 밥그릇 채워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국방비로 돌려서 그러한 미국의 항공기들을 사주게 되면 핵무장과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핵무장도 하고 미국의 공군기 300여 대가 한국 공군 소속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군비 경쟁을 하다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국가정보원장이 조언을 하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정보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도 개편해서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이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또 지금 워싱턴에 있던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가 이어서 안보실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 국정원장만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차례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국정원에서 그다지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인원이요, 정도 수준의 인원을 가진 조직에서 일을 저렇게 한다. 만약에 일반 회사 같으면요, 예전에 3개월 후에 뭐가지 다 날아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밥 먹고 있죠. 국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갖고 국정원에 걔들 사료값을 지금 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료값도 못하는 국정원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원장도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하고 있는 우리 현장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안전보장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속수무책이죠. 하나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미국의 핵우산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맹방이긴 하지만, 우리의 절친한 친구긴 하지만 미국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자위권을, 역량을,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 자, 오늘 안보실도 개편하는 마당에 주요한 국가기관의 통일부나 또 국방부, 또 외교안보, 그러니까 외교부 같은 경우는 또 뭐 다시 내년에 총선에서 또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1기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안보 라인은 좀 처참한 수준이에요.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사전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그 어깨에 짐을 좀 덜어주는 역할도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좀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능한 인간들은 교체해서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못 받아먹게 막아버리면 돼요. 지금 거기에 이제 리스트에 오르는 게 국정원장,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오르는데, 뭐 대통령실 또 대통령 이하 그 관련된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내겠죠. 부탁하건대 이명박 정권을 같이 유지해왔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어떤 자리에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KT 사장 같은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외교안보 실장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좀 냉정하게 그 인사혁신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대통령의 그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미리 잘 선별된 인원군들을 좀 선발해서 대통령께 청구해서 좀 올바른 국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배려하시고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금 그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이제 걱정되시면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하지 마시고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 많이 주변에다 알려주세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